夜校跟日校会共用教室。你跟我同桌吗？会有一个非常特别的经验，就是教桌游。 이런 날씨에 괜히 개봉 소식이 없으면 서운한 장르가 있죠. 이제는 하나의 색깔이자 장르가 되어버린 대만 청춘 영화. 청설부터 시작해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 우견니, 여름날 우리, 내 친한 친구의 아침 식사까지. 마치 하나의 단어로 묶인 것처럼 이어지는 대만과 청춘, 여름과 교복이 한데 묶이는 영화들은 좋은 뜻에서 익숙하면서도 몽글몽글한 감정을, 나쁜 뜻에선 그나물의 그 앞 같은 평이 뒤따라오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확실한 매니아층이 있긴 하지만 그 층은 계속해서 얇아지고 있어서 국내에서도 1년에 몇 작품 극장 개봉이 잘 진행되지 않기도 하죠.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인지했는지 2010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다른 성격의 풋풋한 청춘 남녀가 서로의 호감을 확인하지 못해 빙빙 곁을 맴돌다 끝끝내 사랑을 이룬다는 슴슴한 공식을 유지했다면, 근래는 보다 현실적인 문제와 실제 있었던 사건들을 끌어들이며 몰입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 못지않게 높은 학업 스트레스에 대한 문제, 성인이 된 후 자연스레 마주하게 되는 불안한 미래와 현실에 대한 문제, 실제로 대만에서 일어났던 국가적인 재해를 극으로 끌고 오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 우리들의 교복 시절 역시 풋풋한 청춘 남녀, 각자만의 고민, 삼각관계와 현실적인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청춘 영화인데요. 여기에서 재미있는 부분은 실제로 1990년대 대만 고등학교에서 이뤄졌던 주간반, 야간반 형태의 교육 구조였습니다. 성적이 더 높고 명문대에 진학할 확률이 높은 학생들은 주간반, 주간반보다 성적은 낮지만 명문대에 입학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1.5군 같은 형태로 입학하는 야간반. 이들은 교복도 같고 같은 학교, 교실, 책상을 나눠 쓰지만 명찰 색깔부터 시작해 먼저 공간을 사용하는 주간반에게 의도치 않게 야간반이 차별감과 소외감을 느끼게 만드는 구조이고, 이는 꽤나 재미있는 볼거리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주인공 아이는 아버지 없이 어머니와 여동생과 셋이 알뜰살뜰하게 사는 넉넉하지 못한 집안의 장녀입니다. 성격도 내성적이고 안경테는 또 굵고 커서 가뜩이나 작은 얼굴을 절반이나 가릴 만큼 조금은 답답한 이미지인데요. 어머니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제1고 야간반에 입학하게 되는 인물입니다. 이런 아이와 함께 같은 책상을 공유하게 되면서 절친이 되는 미는 공부도 잘하고 시원시원하고 털털한 성격에 집안도 꽤나 잘 사는, 흔히 말해 있는 집 딸. 남자에게도 여자에게도 적극적으로 표현할 줄 아는 미는 부침성 좋은 성격에 좋은 에너지가 가득하지만 그만큼 부모의 기대를 한 몸에 맡고 있어 부담이 가득한 친구죠. 그리고 이 둘 사이에 얽힌 루커는 조금은 엉뚱한 구석이 있지만 키도 크고 운동도 잘하고 당연히 집안도 잘 사는데 명문고 제1고에 다니는 너듬이 가득한 소년이죠. 이 세 명은 서로를 좋아하고 질투하며 미워하다가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거치면서 상대방의 소중함과 진심을 알게 되고 되려 자신을 더 아끼고 사랑하게 되는 공식을 마주합니다. 이 단순한 관계성에 차별성을 만들어주는 게 제가 앞서 언급한 현실적인 문제, 그리고 국가적인 재해를 극에 넣었다는 점이죠. 你觉得陆克怎么样？数理资优班有大概180。不相信哪一个人能拒绝？如果他追你呢？ 그래서 이 작품이 다른 대만 청춘 영화와 가지는 차별성이 무엇인지 조금 더 딥하게 말해보자면, 첫 번째, 이 작품은 단순히 찬란하고 아름답던 과거를 회상하는 데 필요해 시간대를 설정했다기보단 그 반대로 시간대를 먼저 설정하고 그 안에 각기 다른 성격의 인물들이 들어가 숨쉰다는 점입니다. 현실이란 벽에 부딪히고 깨져 잠시나마 이를 잊고 회복하기 위해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은 없고, 아름답기보단 치열하고 절박했음에도 잠시나마 숨 쉴 틈을 즐기기도 했던 미화보단 현실화된 90년대의 대만을 보여주죠. 특히 60년대부터 90년대까지 급성장한 대만의 국가 성장률이 점차 둔화되고 이를 열심히 따라갔던 물가와 그렇지 못한 대만 국민소득의 격차로 인해 발생한 계급, 계층 구조의 문제점. 이럴 때 제일 먼저 파생되는 문제인 교육 문제가 작품의 전반적인 내용을 뒤덮고 있죠. 아이의 엄마는 교육직에 종사하지만 이걸로는 생계를 꾸리는데 무리가 있자 집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불법 사교육으로 생계를 이어나가죠. 먹고 남은 닭고기에 뼈를 우려 국을 만들고 누군가 버린 가구들을 힘겹게 들고 와 재사용하면서도 아이가 야간반이지만 명문고인 제1고에 입학해 좋은 대학,
좋은 교육을 받으면서 후에 대학교 입학금이나 결혼 자금으로 쓸 수 있게 악착같이 돈을 아끼고 모읍니다. 생활비는 부족하지만 자녀 교육에서만큼은 집탁하다시피 하는 모습이 30년이 지난 지금에서도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는 부분으로 인상적인 생각이 들게 하죠. 그렇기에 작품의 배경은 1990년대 대만이지만 2025년 한국의 지금과도 연결되고 호응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국가적인 재해를 단절이 아닌 연결의 매개체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들의 교복 시절에 나왔던 실제 재해는 바로 9.21 대지진, 2415명 사망, 29명 실종, 11,305명 부상이라는 최악의 피해를 낳은 재해였는데 내성적인 탓도 있지만 민과의 유대, 루커와의 사랑까지 모두 잡고 싶어 하게 된 거짓말은 결국 새 인물관계의 단절로 이어지고 이를 다시 회복하게 된 중심축이 바로 9.21 대지진. 국가적으로 많은 피해를 만들었지만 오히려 그 아픔과 상실 속에서 관계의 중요성을 깨닫고 흐릿하고 목표 없이 공부만 하던 사람들에게는 방향성과 꿈을 심어주는 요소로 작용하게 되죠. 그게 꼭 공부로 인한 성공이 아닌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해나가야 할 것들을 단단히 세워주는 방식으로 말이죠. 그렇기에 절망 속에서 희망이 돋아나듯 아이는 가족의 소중함,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닌 현재, 그리고 그보다 미래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 나이 때에 이뤄낼 수 있는 작지만 큰 성취를 얻게 됩니다. 都说叶宵是冒牌货，假英女中。但是我们永远不会是同一种。 이렇게 우리들의 교복 시절은 일반적인 대만 청춘 영화의 틀은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이를 현실의 도피처로 기능하기보단 조금 더 치유에 가까운 색깔을 가져가기 위해 의도적으로 방향을 바꾼 흔적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세 명의 관계가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 깔끔하게 표현되지 않고 청춘이란 을에 그렇듯 특별한 전개가 없어도 관계가 쉽게 다시 이어진다든지 하는 식의 전개는 연출적으로 큰 고심을 하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셈이죠. 또한 주간반과 야간반이라는 독특한 소재를 활용하는 방식이 아이와 민이 관계를 만들어가는 데 휘발적으로 소모되었다는 부분은 좋은 재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는 생각도 들게 만듭니다. 이 소재를 통해 민, 루커와의 삼각관계를 고조시킬 수도, 당시 대만 교육 시스템의 계층 문제를 더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도, 청춘이라는 시기에만 겪는 특유의 심리적인 불안함과 열등감을 표현할 수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어떤 것 하나 인상적이게 덧입히지 못했다는 생각이 드는 건 역시 사실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9.21 대지진이라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 역시 기능적인 소재로만 적용되고 있어서 이를 통해 가족관계의 회복, 새 인물관계의 재생, 개인의 성장이 일어났다는 묘사 역시 충분히 설명되지 못합니다. 모두가 힘들었지만 그 시기를 지나기 위해 다시 하나가 되었다는 식의 표현이 아쉽지만 통용이 되었다는 건 역시 우리들의 교복 시절이라는 작품이 갖는 장르의 특성이 로맨스라는 부분에 빚지고 있고요. 재미있는 소재와 예상 가능한 만족감은 분명 작품의 매력이 되어주기에 충분하지만 그 이상을 여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아쉬움 역시 동반하는 영화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들의 교복 시절 어떻게 보셨나요? 다음 대만 청춘 영화는 또 어떤 소재로 개봉할까요?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시고요. 저는 늦지 않게 다른 영화 리뷰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복귀를 해서 매우 반가웠고 죄송했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我不知道我的秘密还可以守多久。